안녕하세요. 2026년 SNU 페스트 MRI 챌린지 페이스 2 안내를 맡은 조교 이우진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스 1이 학습 환경을 세팅하고 베이스라인을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페이스 2부터는 실제 리더보드 평가와 제출 규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즉 채점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서버에서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제출되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입니다. 이 두 부분은 대회 참여와 최종 제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How we score, 즉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Evaluation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모델 실행, 평가, 제출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서버 코드 데이터와 관련된 리소스를 다루고 마지막 어펜딕스에선 이 최종 공식이 왜 이렇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 규칙과 서버 튜토리얼입니다. 채점 개선 방식과 제출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리더보드 제출이나 최종 평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점수가 어떻게 매기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스2에서는 단순히 전체 이미지의 화질만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체 영상의 품질, 병변 영역, 복원 성능, 그리고 추론 속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이 최종 점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해야 앞으로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파이널 스코어의 0.5 SSIN 풀, 0.5 SSIN B박스, 타이 브레이커입니다. 여기서 SSIN 풀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어진 모든 슬라이스에 대해서 계산되는 전체 복원 품질 점수입니다. 다만 단순히 배경까지 포함된 전체 이미지를 그대로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상 정보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SIN B박스는 FastMRI 플러스 어노테이션에 포함된 병변 B박스 영역 안에서만 계산되는 점수로 병변 박스가 없는 슬라이스 B박스는 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항목을 넣는 이유는 단순히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영상보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병변에 할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점수의 슬라이스 수에 따라서 가정 평균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 뒤 단순 평균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론 시간은 별도의 큰 점수 항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팀 사이의 순위를 가르는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추론 속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환자 입장에서 MRI 복원 결과는 정확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빠르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즈 2에서는 추론 시간이 최종 점수에 작게 반영되는데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슬라이스 한 장을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대략 80ms에서 2000ms 사이 구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환자 한 명당 30초 정도를 현실적인 상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모델이 너무 느리면 실제 사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비슷한 화질을 빠르게 내는 모델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이 추론 시간이 전체 점수를 크게 뒤지는 요소는 아닌데요. 추론 속도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점수는 약 0.001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SSIM 점수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순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25년 대회에서 팀 간 점수의 차이가 소수점 4자리 단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이긴다의 의미보다는 화질이 사실상 비슷한 모델들 사이에서 더 실용적인 모델을 우대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이브레이커의 기준점인 베이스라인 모델은 베이비 버넷 리컨스트럭션 스피드입니다. 이 기준보다 더 빠르게 복원할 수 있다면 추가 점수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훨씬 느린 모델은 이 이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캐스케이드 수를 높이거나 모델 크기를 키워서 SSIM을 조금 올리는 것만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복원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빠르게 추론하는 모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타이브레이커가 필요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SIM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대략 0.001, 즉 소수점 세 자릿수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차이는 실제 영상으로 봤을 때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2025년 대회 결과를 보면 실제 순위는 소수점 4자리 단위에서 아주 작은 차이로 갈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봤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의 결과물인데도 소수점 뒤에 아주 작은 차이로 등수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실상 동점에 가까운 상황을 조금 더 실용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추론 시간을 타이브레이커로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참가자분들은 SSIM 풀만 아주 미세하게 올리는 것보다 비박스 영역에서 성능과 추론 속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채점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모델을 어떻게 실행하고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확인하고 리더보드에 어떤 값을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리더보드는 데이터는 총 80명의 환자로 구성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엑셀레이션 4와 8에 대해서는 각각 40명씩입니다. 데이터 폴더 구조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데이터 폴더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보드 폴더 아래에는 엑셀레이션 4와 엑셀레이션 8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엑셀레이션 폴더 안에는 이미지와 케이스페이스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평가 코드는 이 구조를 기준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참가자분들은 제공된 페이스2 코드에서 요구하는 폴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리더보드 데이터와 트레인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 이름 정도의 구조적 차이만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리더보드 데이터와 같은 경우는 로우 케이스페이스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마스크 케이스페이스로 제공됩니다. 즉, 정답을 미리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닌데요. 또한 데이터 특성이 아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out of distribution 문제는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데이터 역시 퍼블릭 리더보드 데이터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필요한 특성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충분히 학습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음인데요. 절대 추론 과정에서 이미지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필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미리 제공된 그래파 이미지나 비박스 어노테이션 정보를 추론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 정보들은 오직 채점 단계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유는 추론 시간도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리 만들어진 그래프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실제 계산 시간이 빠진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기반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추론 과정 중에 직접 파이그래파를 실행하셔야 되며 그 시간까지 추론 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이전 대회와 다른 중요한 변경점이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이터와 모델 준비가 끝나면 배시 recon eval.sh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은 리더보드 데이터를 복원하고 동시에 평가까지 수행합니다. 실행 결과로 크게 세 가지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리더보드 SSIM full, 두 번째로 리더보드 SSIM bbox, 세 번째로 리더보드 recon time, 즉 슬라이스당 추론 시간입니다. 리더보드 웹사이트에 제출해야 하는 값도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추론 시간은 전체 시간이 아니라 per slice inference time, 즉 슬라이스당 밀리초 단위 시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으로 엑셀레이션 4 8에 대한 결과도 출력할 수 있지만 리더보드 입력에도 full SSIM, bbox SSIM, per slice inference time 이 세 값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점수는 리더보드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더보드 웹사이트에서 제출하는 이 값으로 저희는 이제 상위 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GPU 할당도 이제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니 이제 리더보드 웹사이트를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리더보드 상위 약 15팀에서 20팀에서는 최종 모델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팀의 최고 리더보드 점수를 제한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폴더와 모델 웨이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requirement 텍스트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추론은 반드시 배시 리컨 이벨 한 번의 실행으로 동작하여야 합니다. 운영진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실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베슬 서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설명한 리드미 마크다운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학습 로고나 검증 로고처럼 제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도 제출 항목에 포함됩니다. 최종 평가는 프라이빗 리더보드 데이터로 진행되는데요. 프라이빗 데이터는 엑셀레이션 4, 60명, 엑셀레이션 8,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점수는 퍼블릭 리더보드와 프라이빗 리더보드 4대 6 비율로 합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퍼블릭 리더보드 점수만 높이는 것보다 프라이빗 데이터에서도 잘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시간 평가는 동일한 추론 과정을 30번 반복한 뒤 그중 가장 빠른 최소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GPU 실행 시간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식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페이스 2 채점 방식과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우진 조교에 이어 제가 페이스 2에서 사용될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버에 관한 중요한 안내 사항들이 있으니 영상의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에 제공드린 데이터를 베슬 서버에서도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 1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제공받으신 서버에서 데이터 폴더 마운팅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해당 폴더를 영상이 올라온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미 리더보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페이스 2 코드를 받으셔서 바로 이발루에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리더보드 데이터를 다른 경로로 수령을 하셨어도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원리로 마운팅된 데이터 폴더에서 파일 읽기 이외의 수정 작업을 수행하시면 저희 측에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아래에 보시면 서버 사용 규칙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워크스페이스를 삭제하기 전에 볼륨을 삭제하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삭제되지 않는 오류가 있으니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GitHub 이슈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러닝 중인 워크스페이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시면 펜딩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팀원이 두 명인 경우에 한 조직을 두 분이 공유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다른 팀원이 만든 워크스페이스에 접근하려면 어더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들어가셔야 하고요. 자신이 만든 워크스페이스에 팀원의 접근을 허용하려면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팀원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워크스페이스의 할당된 용량은 약 50GB이니 참고하셔서 용량을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할당량은 대회가 진행되면서 특정 팀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2 코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GitHub에 이렇게 2026 페이스 2 브랜치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코드를 다운로드 또는 클론해 주시고 페이스 2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파일 3개만 바꿔주셔도 즉각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파일은 recon 이발.py, recon 이발.shel이고 유틸의 러닝 폴더에 있는 테스트 파트.py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이우진 조교가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코드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했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recon 이발.py 파일을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저희가 파이널 이밸루에이션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리더보드 제출값은 반드시 이 코드를 변경 없이 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공된 모델이 아니라 직접 만든 모델은 어떻게 리커리 이발점 파이 연결하느냐? 테스트 파트.점 파이에서 해당 모델의 컨피규레이션을 직접 작성해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리컨 이발점 파일을 보시면 정확히 어떤 규칙, 규약으로 데이터 입력 및 평가가 운영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를 참고하셔서 테스트 파트.점 파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컨 이발점 파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리컨 이발점 쉘을 통한 평가는 아규멘트 파싱 기능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규멘트를 간편하게 변경하면서 실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리컨스트럭트 리더보드 이발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reconstruct.py는 recon 이발.py와 반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형태의 시간 측정을 따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더보드 점수 제출 시에는 꼭 recon 이발.py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장 변경이 없이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일부 코드를 변경을 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파이널 서브미션 때는 반드시 원래 제공된 recon 이발.py 코드로 복귀하셔서 제출하셔야 됨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리더보드 데이터는 페이스 1에서와 동일하게 세 가지 경로로 수령하실 수 있고요. 전체 용량은 약 62기가로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가 이전보다는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모델 평가에 관해서 필수적인 안내는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태스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작년 순위권 모델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문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게 챌린지에 임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SSIM 점수가 이제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이거를 따로 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점수의 코릴레이션 값을 가져왔습니다. 어, 올 데이터에 밑줄을 쳐놓긴 했는데 사실 엑셀러레이션 4나 8 각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4랑 8 자체에서 생기는 어떤 코릴레이션 값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상관계수 보시면 0.3에서 0.4 수준으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꽤 낮습니다. 따라서 전체 SSIM에서 점수를 올리면 곧 컴바인드 점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리전 V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대회에서 순위권이었던 모델에 대해서 실험해 봤을 때 각 모델이 어느 타임의 박스에 강한지, 어느 타입의 박스에 강한지에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모델이 특성과 부위의 특성 간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인퍼런스 시에 바운딩 박스의 위치나 종류 자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 때에만 이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항상 전문가가 박스를 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에 박스 정보를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그래서 풀 SSIM이 중요하냐, 박스 SSIM이 중요하냐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모델들에서의 변별력을 실측한 결과 같은 웨이트를 주었을 때 바운딩 박스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파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때 인퍼런스 타임을 왜 30번이나 측정해서 미니멈을 취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퍼런스를 돌려보면 왼쪽 그래프와 같이 실행 시간에 헤비테일 분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코드 실행 시의 순수한 알고리즘 상의 모델 실행 시간 이외에도 하드웨어에서의 캐싱 등의 이유로 오버헤드가 걸리기 때문인데요. 오버헤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행을 여러 번 해서 미니멈을 취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취하게 됩니다. 챌린지 기간 중에 점수를 제출하실 때에는 저희처럼 30번을 실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수행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페이스 2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공지 내용 잘 숙지하셔서 좋은 배움, 좋은 결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수 하나에 짜릿해지는 특별한 추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더보드에서 네 자릿수 숫자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